315쪽에 와 있습니다. 우리 교재 315쪽에 소제문과 뒷받침 문장이 나와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굳이 이야기를 좀 따져보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기에 나오기를 뭐가 나옵니까? 일반적 진수에 나옵니다. 거기에 일반적 진수에 나오고, 일반적 진수란 무엇이냐? 추상적 뭐죠? 소위 비묘사역 진술이야, 그죠? 수상제이며 비묘사역 진술로서 대단히 일반화된 진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여기 나오는 구체적 진술은 무엇이냐? 여기 나오는 구체적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뭡니까? 특수한 묘사역 진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묘사역 진술은 무엇이냐? 여러분 자신 뭐 있습니까? 상술, 뭐 있습니까? 예시, 비유, 근거 또는 이유 제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늘 그렇듯이 여기 나오는 문장을 갖다 우리가 뭐라 하죠? 주지라 그래요. 이걸 뭐라 하죠? 여기까지를 우리가 부연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주지와 부연을 묶어서 우리는 뭘로 보죠? 이걸 하나의 문단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 그죠? 이렇게 오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됐습니까? 자, 이랬을 때 하나의 문단이 갖춰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완결성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일성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유기성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갖췄을 때 우리는 하나의 문단이다. 이런 것들을 갖췄을 때 우리는 하나의 문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야. 이렇게 오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일반적 진술, 국제진술 이렇게 한번 나눠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해놓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밑에 한번 가봅니다. 그 밑에 한번 가봐. 그 밑에 어떤 문장이 나와주고 있냐? 예시 문장 들어갑니다. 말은 듣는 이에게 심리적 반응과 상관성을 갖는다. 말하는 이가 잘못 말하는 한 말은 듣는 이에게 불쾌감, 소외감, 불신감, 갈등, 미움, 분열, 시비, 정서흡 확인의 요인을 만들어준다. 이 요인들이 자주 만드는 상황에서는 때론 듣는 이의 성격 본바탕에 불완전한 요소가 자리 잡아가기도 한다. 자, 이랬을 때 거기 문장이 1, 2, 3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1이 나오는데 말입니다. 1이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일반적 진수이다, 이런 이야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거기 나온 두 번째 문장에 뭐라고 나왔냐? 이렇게 나왔죠. 말하니가 잘못한 말은 그래야죠. 우리가 저라면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앞에 이런 말을 집어넣겠어요. 예컨대,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예를 들어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은 이름 뭐가 됩니까? 예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 쓴 말이 있으면 그 다음에 제대로 쓴 말의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잘못 쓴 말을 했을 경우 어떤 걸 가져오는가. 그리고 세 번째 문장 있죠. 세 번째 문장은 뭐죠? 이 결과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앞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여기에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접속 없으면 접속을 더 봐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기 나오는 이 3은 말입니다. 이의 결과이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뭐가 되죠? 주지가 돼요. 여기서까지 뭐가 되죠? 여러 몇인 부연이 된다, 이런 이야기야. 맞죠? 이렇게 오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겠을 때 우리 교재 318쪽이에요. 우리 교재 318쪽에 와 있습니다. 318쪽에 2번에 3번 보시겠습니다. 2번에 3번, 318쪽에 2번에 3번 보시겠어. 말은 듣는 이에게 다양한 심리적 반응을 일으킨다. 말하니가 잘못 쓴 말은 듣는 이에게 불쾌감, 소외감, 불신감 등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므로 말할 때 항상 듣는 사람의 감정을 고려해서 말해야 한다. 대화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진행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말입니다. 거기 나오는 3번 문장입니다. 첫째, 말은 듣는에게 다양한 심리적 반응을 일으킨다. 여기 나오는 기억이야. 여기 3에 여기를 기억해서 이게 바로 일반적 진술입니다. 그죠? 이게 바로 일반적 진술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갑니다. 뭐가 나오냐? 말하니가 잘못 쓴 말은 듣는에게 불쾌감, 소외감, 불신감 등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 요인이 된다. 이게 여기까지 니은이야. 그래가지고 니은은 말입니다. 뭐가 되죠? 기억의 예시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아까 얘기했죠? 얘가 주지야, 얘가 부연이야. 그렇죠?
그리고 글은 여기서 끝났어야 됩니다. 글은 여기서 끝났어야 돼. 왜냐하면 보신 대로 여기는 전부 다 뭐야? A는 B다의 꼴로 문장이 전개되고 있거든. 근데 디귿 봐봐. 말을 할 때는 항상 듣는 사람의 감정을 고려해서 말해야 한다 해가지고 이게 디귿번 문장이야. 이건 말입니다. A는 뭐죠? 비해야 한다는 일종의 정책명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야. 그죠? 비해야 한다라는 일종의 정책명제가 돼요. 정책명제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글을 쓴 사람의 주장을 이야기 쓰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마지막 니을번 봐봐. 니을번은 어디에 나왔냐? 대화를 이기적 여기 있죠? 여기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앞에 이마에 들어와줘야 돼. 왜냐하면 이렇게 써야 돼. 그래서 여기 나온 디귿은 니을은 말입니다. 디귿의 이유제시다 이런 이야기야. 디귿의 이유제시다 이런 이야기야. 언뜻 보아서 이 문장이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보이지만은 여기서 이렇게 도대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건지 이걸 주장하고 싶은 건지 그걸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설명이란 우리 학생이 잘 모르는 것을 알려준 게 설명이거든. 이게 설명하고 싶은 건지 주장하고 싶은 건지 그걸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므로 우리 시로 이야기한다면 뭐죠? 글의 통일성에 위배되고 있다. 그죠? 글이 일관되게 못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통일성에 위배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맞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 그래서 저기 나오는 글과 이 글을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글이에요. 그죠? 그래서 도대체 한 문단 안에 주제문은 하나여야 하는데 이건지 그걸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가 상대를 고려해서 말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듣는 얘기 앞에 저기하고 다른 게 뭐냐? 다양한 심리적 반응이라 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부정적인 말을 썼을 경우가 나면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말을 썼을 경우가 또 나와야 할 거야. 그렇게 해서 글을 완결지어줘야 돼. 근데 완결성에도 위배되고 글의 통일성도 위배된 글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좋은 글이 아니다. 그죠? 다음 이어서 다시 315쪽으로 왔습니다. 315쪽에 뭐가 나왔냐? 이번에는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뭘 줬지? 여기에 뭐가 없어. 뭐가 없냐면 일반적 진술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반적 진술이 없고 그 밑에 뭐만 써놨어? 구체적 진술만 써놨어요. 이리 했을 때 여기 나오는 이걸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야. 자, 구체적 진술만 있고 그걸 일반화시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갑니다. 뭐라고 나오냐? 사람과 사람의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하는 접촉이나 라디오나 텔레비전 등의 매체를 통한 접촉보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랬어요. 그죠? 자, 이 문장이 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과 사람의 직접 얼굴을 맞대고 하는 접촉이 라디오나 텔레비전 등의 매체를 통한 접촉보다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근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무엇에? 이런 말이 없어 지금. 없어. 그렇죠? 일반적인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 매체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준비하게 하는 구실을 하여 나중에 직접 어떤 사람에게서 새 어영을 접했을 때 그것이 텔레비전에서 자주 듣던 것이면 더욱 쉽게 그쪽으로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새 어영이 전파되는 매체를 통해서는 보다 상미하는 사람과의 직접적인 접촉에서 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 견해이다. 사람들은 한두 사람의 말만 듣고 언어 변화에 가담하지 않는다고 한다. 주위의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은 새 어영을 쓸 때 비로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한다. 매체를 통해서 보다 자주 접촉하는 사람들을 통해 언어 변화가 진전된다는 사실은 언어 변화의 여러 면을 바로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랬네. 그랬을 때 이러한 걸 물었을 때 첫째 가장 중요한 뭐죠?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뭐죠? 중심 화제를 찾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므로 결국은 중심 화제는 뭐야? 어영의 뭐죠? 전파의 어영의 전파. 그죠? 거기 보시면 어영의 전파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어영의 전파가 바로 핵심 어구가 된다 이런 이야기야. 그죠? 그랬을 때 말입니다. 여기 나온 뭐죠? 이 전파에는 뭐가 있다? 접촉이 있다. 접촉에는 뭐가 있다? 미디어, 그러니까 매체를 통한 접촉과 뭐죠? 사람 간의 접촉을 통한 어영의 전파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글을 읽을 때 새 어영의 전파란 말과 접촉이란 말은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두 개의 말이 반드시 들어가줘야 돼. 그쵸?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접촉에 의해서 새로운 어형이 발전되고 전파된다 이런 말이 여기 들어와줘야 되고, 앞부분은 말입니다. 매체를 통한 전파. 그 다음에 뒷부분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사람 간의 전파. 그렇죠? 이 둘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그렇죠? 그래서 둘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야? 접촉이야. 그러므로 이 두 개의 낱말엔 반드시 밑줄이 쳐져 있거나 네모가 쳐져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답이 된다. 그게 답이 된다. 그러므로 거기 3번에 나옵니까? 접촉의 형식이 언어 변화의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자리 지적되고 있다. 그죠? 변화를 주도한다. 그죠? 자, 아마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 접촉의 형식도 이때 접촉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매체를 통한 접촉과 사람 간의 접촉 두 가지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언어 변화에 미치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이것이 답이 한다 이런 이야기야. 그치? 그래서 여기 나오는 구체적 진술을 주고 일반적 진술을 찾아가는 문제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우리 교재로 316쪽에 와 있습니다. 316쪽에 와 있는데 거기 나온 316쪽 같은 글을 읽으면서 아까도 얘기했지, 만약에 우리가 어떤 글을 볼 때 잘 안 보이면은 이런 걸 꼭 만들어 넣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올 때 그냥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했을 때 기억은 전제다, 니은은 기억의 부연이다, 디귿은 니을의 근거시다 이런 문제 있지. 이런 문제를 맞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접촉을 습관적으로 만들어 넣어보는 이러한 연습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 이어서 우리 교재 316조에서 예시와 인용이야. 모르신 분 없지? 예시는 예를 들어주는 것이고 인용은 남의 말을 갖다 붙이는 것이지. 한번 가봅시다. 요즘 국어 순환운동에 크게 진전을 보고 있다. 이게 일반적 진술이에요. 일반적 진술은 무조건 뭘로 나와? A는 B다의 꼴로 나와야 됩니다. 그죠? 국어 순환운동이 크게 진전되고 있다. 여기야. 다음. 특히 대중매체에 종사한 사람들이 외국말을 대륙 안 쓰고 노력하고 있다 그랬네요. 운동, 경기, 중계방송에서도 그런 점이 드러나고 있다. 가령 그렇다 해가지고 간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뭐 되고 있지?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뭐죠? 일반적 진술로서 주지야. 그렇죠? 여기 나오는 이는 말입니다. 일의 부연이야. 일의 부연은 부연인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 특히 대중매체, 방송국에 종사한 사람이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뭐가 나왔지? 스포츠 중계인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안 보여도 뭡니까? 여러분 자신 예컨대 이런 말이 와줘야 돼. 맞죠? 거기 나온 가령 이건 예시죠. 그렇죠? 이거야. 그러므로 자 이렇게 썼다고 그러고, 만약에 여기에서 말입니다. 가끔 있지, 삭제해도 되는 걸 묻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는 어쩌지? 이 문장은 특히 필요가 없어. 그죠?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거기 나온 2번 문장에 대중매체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 나온 스포츠로 바로 넘어가도 돼. 예시로. 그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글에 삭제해도 무방한 것은 이런 것이 있거든. 예를 들어서 그냥 쓴다. 만약에 남자와 여자는 행동, 양식이 다르다 이런 식의 말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A는 B다의 꼴이지만 행동, 양식이 어떻게 다른가를 갖다가 밑에다가 상술 예시를 해줘야 돼. 근데 남자와 여자는 신체 구조가 다르다. 이 문장은 굳이 상술 예시할 필요 없죠. 이런 것들은 생략이 가능하거든. 언제든지. 그러니까 가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거 있잖아. 가, 나, 다, 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의 문단이 있었을 때 어느 한 문단을 삭제해도 전혀 이상이 없다. 어떤 문단을 삭제하냐는 전부 다 이거요. 그렇죠? 글을 읽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 나온 초딩이나 유치원생이야. 얘들한테는 서로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할지도 몰라. 하면 여러분과 저는 불필요하거든. 그러므로 여러분들 삭제하기,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지. 그치?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인과요. 인과는 원인과 결과죠. 감답. 옛날에는 오히려 사회생활의 비중을 정신적인 것이 더 많이 차지해왔다.
종교, 학문, 이상 등이 존중되었고 그 정신적 가치가 쉽게 인정받았다 그랬네. 자, 그랬을 때 일이야. 거기에 일이 있고 일이 바로 주지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는 말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앞에 즉 이런 말이 들어와줘야 돼. 이런 말 넣어주면 해서 이것이 뭐야? 상술이야. 그러므로 즉 뭐야? 말하자면 이러한 접속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앞뒤가 여러분이 이게 주지고 이게 뭐야? 이래? 상술 또는 상세화구나 하고 알 수가 있어. 근데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뭐죠? 접소가 생략된 경우가 더 많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장 순서를 배열할 때도 접속을 보고 하죠. 근데 그게 없는 경우가 더 많아. 그러니까 넣는 게 습관화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넣어보는 것이.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 종교 학문 이상이 전이되었고 그 정신적 가치가 쉽게 인정받았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 세 번째야. 세 번째 뭐가 나왔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뭐죠? 그러나요.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그러나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한다. 뭐죠? 역접 또는 전환의 구실하지만은 대체로 뭐죠? 희동적인 글에서는 대체로 주지 부분에 해당해요. 그러므로 거기 나오는 그러나 이제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모든 것이 물질 만능주로 기울어졌다. 이거 있죠. 이것이 이 글 전체의 뭡니까? 주지야. 그러면은 결국 여기는 말입니다. 1과 2는 우리시로 이야기한다면 무엇에 해당하지? 도입 부분에 불과해. 실제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야.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야. 그죠? 옛날에는 정신적 가치가 우위에 있지만 오늘날은 뭐야? 물질적 가치가 우위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죠? 다음 이어서 그 다음 그러나 현대사로 넘어오면서부터 모든 것이 물질 만능주로 기울어지고 있다. 그것은 세계적인 현상이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사는 말입니다. 3의 버지 부연이야. 사실 삭제도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이야. 다음 이어서 물론 그 중요한 원인이 된 것은 현대사회의 비대성이다. 산업사회는 기계와 기술을 개발했고 공업에 의한 대량 생산과 소비를 가능케 했다. 사람들은 물질적 부로 주기만으로 쏠리는가 하면 사회적 가치 평가가 생산과 부를 표준으로 삼기 이뤘다 그랬네요. 그러므로 거기 나오는 5가 있고 6이 있어요. 이때 여기 나오는 6은 말입니다. 5의 뭐죠? 결과예요. 6은 5의 결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3 있죠? 여기는 3 있죠? 3이 뭐야? 거기에 나오기를 그러나 현대로 넘어오면서 모든 것이 물질 만능주로 왔다 해가지고 여러분 자신 뭐죠? 전체가 원인이야. 맞죠? 이런 짜임이야.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인과학적 이건 사실 필요 없는 부분이야. 얘가 필요 없는 부분이야. 단지 화제를 유도하기 위한 도입 부분에 해당을 하고 그래서 나는 설명문이나 논설 모일 때 그러나 나오면 반드시 밑줄을 긋고 한번 확인해 봐라. 그죠? 뭐죠? 여기 나오는 문학적인 글에서 그러나 말입니다. 역접이란 기능을 갖지만은 대체로 화제가 전환되면서 뭡니까? 실용적인 글에서는 주지인 경우가 아주 많다. 그죠? 내가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것은 현대사회가 물질 만능주의라는 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나오면 반드시 그러나의 밑줄을 치고 넘어가요. 그래서 내가 그러나가 나오면 밑줄을 반드시 치고 넘어가라 했더니 하지만이 나왔는데 이거 그러나 아니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죠? 죽여버려야 돼. 그죠? 그 말이야. 그치? 하지만 해도 마찬가지야. 그죠?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비교 대조야. 아시죠? 비교와 대조간의 비교는 두 대상 사이의 공통점을 추출하기. 대조란 두 대상 사이의 차이점을 추출하기야. 두 대상 사이의 공통점을 추출하냐. 두 대상 사이의 차이점을 추출하냐 이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가 나오지? 이상과 꿈의 차이점이 나와. 그죠? 공통점도 나와. 가볼까? 이상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어떠한 꿈을 그리며 산다는 말이 된다. 이것이 지금 소주제문이죠.
다음. 그런데 꿈이라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는 말이다. 현실의 것, 현실의 것을 의미한다. 해서 2와 3은 말입니다. 바로 3으로 넘어가죠. 근데 꿈과 이상은 꼭 같은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야. 그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야?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죠. 그 차이점을 구체화하는 게 4번과 5번이야. 꿈은 허탕한 가공의 환상을 가리키는 일이 많다. 그러나 이상은 실현 가능성을 수반하는 사고작용이다. 5번 밑줄. 5번 밑줄. 그러나 이상은 실현 가능성을 수반하는 사고작용이다. 밑줄. 이것이 지금 뭐죠? 여러분 여신 이상의 개념이죠. 이상의 개념이야. 그죠? 다음 이어서 이상은 비현실적인 것, 현실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현실에 권해 있으면서도 이걸 추구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면 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꿈과 다르고 또 공상에 따라서 공상이 아니다. 그래서 둘 다 뭡니까? 현실이 아니란 공통점이 있죠. 그러나 실현 가능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꿈과 이상은 나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비교 대조죠?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고 있네요. 다음 이어서 5번 봅니다. 이유 제시야. 진정한 행복은 자의식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유제시죠. 왜냐하면 그것은 물질적인 부나 명예처럼 행복의 외적 조건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외적 조건에도 포함한 행복의 내적 조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이다. 행복이라는 것은 정신작용으로 외적 조건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외적 조건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다. 행복은 오히려 내적 조건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해가지고 왜냐하면 나가지고 당연히 이유제시라고 나오네. 그죠? 자 넘어가 봅시다. 넘어가 보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여기 나오는 완결성, 통일성, 유기성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먼저 하기 위해서 바로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우리 재정구에도 나오는 문제입니다만은 거기 나오죠. 한옥지붕의 기본적인 모양은 맞배지붕, 우진각지붕은 팔짝지붕이다. 맞배지붕은 지붕의 앞면과 뒷면을 서로 맞댄 모양이다. 이에 반해 팔짝지붕은 우진각지붕 형식에 다시 팔자의 모양을 덧대어 부채살이 퍼진다는 형상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먼저 거기 나오는 2번에 1번의 첫 번째 기억 문장이야. 기억 문장은 당연히 뭐 되고 있지? 구분되고 있죠. 항상 읽을 때 말입니다. 한국의 한옥은 말입니다. 맞배지붕에 있어. 그 다음에 우진각 지붕이 있고 팔짝 지붕이 있다 해서 이렇게 나오면 이게 만약에 A, B, C 이렇게 나오잖아. 세 개로. 그럼 반드시 그 밑에 A, B, C 순서로 나와야 돼요. 이게 글의 통일성이야. 여기 나오는 A, B, C 순서로 나오면은 A, B, C 이걸 순서로 바꿔도 안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근데 A가 뭐냐? 거기 나오기를 A는 맞배지붕이란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다음에서 바로 팔짝지붕이 나왔는데 우진각지붕이라는 설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팔짝지붕 자체가 이해가 안 돼.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뭐라고? 완결성에 위배되고 있다. 완결성에 위배되고 있다. 한국은 말입니다. 사계절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떻게 아름다운가 설명을 해야 하는데 이걸 빼먹어버려. 그 봄은 이래서 아름답고 여름은 이렇게 해서 겨울은 이렇게 해서 아름답다 이렇게 쓰고 뭐야? 가을을 빼먹어요. 그러면 완결성이 위배된다. 우리 학생은 많은 장점과 단점이 있다 있고 장점만 쓰고 단점을 안 써버리면 똑같아. 우리 학생은 장점이 있다 이렇게 써야 하는데 장점과 단점이 있다 해놓고 단점은 안 쓰고 장점만 써버린 거하고 똑같아. 그러면 그래 완결성이 돼. 아까 얘기했지. 다양한 심리적 반응이란 말이 나오면 밑에 다양한 경우를 써야 돼. 전부 다. 좋은 말을 썼을 경우 나쁜 말을 썼을 경우 다 나와야 돼. 근데 이 말이 대한 완결성이 위배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2번 보세요. 언어의 중요한 특성은 자의성과 사회성을 들 수 있다. 이건 맞거든. 이게 일반적인 소리야. 그럼 바로 이어서 뭐가 나와야 돼? 자의성과 사회성 순서로 진술돼야 돼. 맞죠? 이게 바로 글의 통일성이에요. 그렇죠? 다음 이어서 거기 나온 3번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4번 보세요. 4번에 뭐가 나왔냐? 옛날에 한국에서는 개울가 어디에 가나 쪼그려 앉아 빨래하는 여인들을 볼 수 있었다. 빨래가 끝나면 홍두깨에 빨래를 감아놓고 곤봉 모양의 방망이로 홍두깨질하고 햇볕에 늘어서 말린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흰무용 전도 희뿌용 공단처럼 눈부시게 하얀색이 된다요. 이랬을 때 거기 나오는 사는 말입니다. 빨래하는 모습의 묘사일 수는 있어요. 빨래의 과정을 보여줄 수도 있어. 그러나 이건 뭐죠? 설명이나 주지는 아니야. 주지와 부연으로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야. 그죠?
됐습니까? 그러므로 답은 아까 했던 거기 나오는 2번이 한다. 이런 이야기야. 다음, 그 위에 보세요. 그 위에 1번 문제가 나올 때 굉장히 논란을 일으켰던 문제, 아주 단순한 문제였는데, 왜냐하면은 거의 대부분 뭡니까? 기역, 니은, 디귿, 니은 중에서 글의 통일성을 해친다, 고쳐야 할 문장 또는 삭제할 문장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경우는 있어도 이게 다 맨 앞에 대가리에서 나오는 경우가 없거든. 그래서 대가리가 나와가지고 상당히 애매했어. 다음, 민담에서 과거 사건에 대한 정보는 대화나 추리를 통해서 드러난다. 동물이든 인간이든 등장인물은 대체로 그들의 일적인 일을 통해서 그 성격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민담에선 등장인물의 내적인 동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늑대는 크고 쾌걸스럽고 쾌활한 반면 아기 염소들은 작고 순하며 잘 속는다. 마음에 이들은 속성은 이미 정해져 있어서 민담의 등장인물은 현명함과 어리석음, 강과 약함, 부와 가난, 극단적 대조야. 그래서 그 고대스러운 선과 악이 분명하죠. 좋은 사람,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아주 분명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거기나 밑줄 친 니은이 나오는데 밑줄 친 니은 앞에 니은부터 나오고 있는 게 뭐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소설에서 말입니다. 인물, 사건, 배경을 말하는데 모두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인물과 인물의 성격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 문장은 말입니다. 어디에? 사건이 진술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죠? 맞죠? 그래서 거기 나온 니은부터 일관되게 우리 고대 소설 또는 고대 민담 속에서 인물과 인물의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 나오는 어디죠? 기억만. 지금 사건이 진술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죠? 맞죠? 다음 이어서 3번. 이어서 08년 지방직 7급 문제를 한번 보자. 거기에 나오기를 뒷받침하는 예시, 다음 글의 논거가 될 수 없는 것은, 다음 글에 이어질 글은, 이런 걸 찾는 거야 이제. 그죠? 자, 우리는 사물과 현상에 대한 가치, 우리는 사물과 현상에 대한 가치 중립적 기호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언어는 사회의 가치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말에는 이미 사회의 중심 가치와 권력계층 이념이 알게 모르게 반영되어 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유 개념은 서양, 백인, 남성, 중산층, 성인, 비장애인 등 사회 중심세력의 시각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래서요. 됐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거기 나온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통상 쓰고 있는 바다 이름을 남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제주산에 보기에는 북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위 육지 사람이 훨씬 섬 사람들에 비해서 우월하다는 우월감이 이미 개입된 거다. 다음, 거기 나오는 3번. 유색인종이라는 말은 이미 백인 우월주의가 들어있는 말이다. 맞죠? 그런가 하면 한국 사람은 동이라고 부르는 데 비해서 일본 사람은 일본이라고 부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지. 우리가 얘기할 때 학부모라고 쓰지 않고 학부형이라고 쓸 때는 이건 이미 남성 우월주의가 들어있는 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죠? 차별의 어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말에는 사실은 모두 다 뭡니까? 일종의 이데올로기가 개입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비해서 거기 나온 2번은 지갑이죠. 그죠? 지갑은 말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쓰죠? 종으로 만든 갑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래 요광이었습니다. 지갑이. 그랬는데 여기 나오는 지갑이 있었는데 원래 옛날 여자들 시집 갈 때 뭡니까? 가마 타고 시가잖아요. 몇백 년 전에 가마 타고 시가는데 아무래도 농성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나오는 뭡니까? 뭐 학동까지 온다든지 또 이게 중동까지 온데 별로 문제 없는데 광주에서 전주로 시집 가기 힘들었을 거야. 그 여자가 힘든 게 아니라 가마꾼들이 뒤져봤을 거야. 가고다. 또 안에서 가마 들고 가고 있는데 오줌 싼다고 여자가 옆에 안에 그러면은 미쳐불제. 그래서 넣어줬던 게 지갑이었죠. 그래서 그 안에 넣어줬던 게 지갑이었어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방수되는 종이였습니다. 그 상자였어요. 그 상자를 넣고 그러면 가마꾼들이 잠 쉴 때 여자한테 용변을 처리하고 밖으로 내놓으면은 같이 따라하는 여자가 그걸 버려주고 이렇게 했던 것들입니다. 그 시간인데 나중에 이게 뭡니까? 방수가 되고 막 그러니까 정말 좋은 거야. 노비문서, 토지문서를 넣어도 습기가 안 차고 좋아. 그래서 거기다 하나씩 넣게 된 것이 오늘 지갑이 되었죠. 그랬는데 원래는 요강이야. 이동식 요강이야.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지갑이 말입니다. 오늘날에 이걸 천으로 만들었느냐 아니면 종이로 만들었냐 가죽으로 만드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두 그걸 지갑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야. 그렇죠? 이렇게 오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 됐죠? 이리 보시면 돼. 자, 이어서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320쪽에 나오네요. 320쪽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은 거기에 글의 내용과 짜임이야. 그죠? 자, 거기에 먼저 나오기를 먼저 1번 시간적 구성이 나오네. 아시죠? 대체로 우리가 알고는 거기 나오는 시간적 구성이라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 뭐죠? 추보식이죠? 시간과 공간의 이동이야. 그러므로 전기문, 출생, 성장, 활동, 죽음을 다루는 그런 것들이 그럴 수 있고 거기 나오는 얘도 마찬가지고 거기 나오는 2번은 공간적 구성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거기 나오는 시간적 구성과 달리 공간적 구성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재도 바뀝니다. 공간이 바뀌면 소재도 바뀌겠지.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를 본단 말이야. 시를 보면은 뭐라 하지? 시선의 이동에 따른 전개다면 여기서부터 시선이 쫙 돌아가. 그러면 시선이 바꾸면 소재도 바꾸고 시적 대상도 바뀌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얇은 사, 하얀 곡갈은 고이 접은 아빌레라 파란 엽에서 여자 얼굴을 여자의 꽃갈콘 있지? 그러면 곡갈 쓴 여자의 모습부터 어디까지? 애쉬 버선이요. 버선까지. 위에서 쫙 훑어보죠. 그래서 여기 여기 곡갈 나오고 빡빡 깎은 머리 나오죠. 파란 깎은 머리. 그 다음에 양쪽 볼딱지가 나오지. 눈구녕이 나오지. 그 다음에 저고리가 나오죠.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뭐죠? 여기 나오는 치마가 나오잖아.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애쉬 버선까지 나오잖아.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쫙 훑어본 거야. 그러므로 시선의 이동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은 시적 대상도 바뀌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이건 뭐라고? 시선의 이동이나 소재의 이동이나 그게 그거야. 시선의 이동이나 소재의 이동이나 그게 그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죠?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세 번째 물리적 구성이야. 이번에 이것이 물리적 구성이야. 물리적 대상의 소재가 되어 그것이 바꿈에 따라 전개된 구성법을 말한다 그랬네. 거기나 물리적 구성은 아까 했던 인과적이라든지 그쵸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거기에 속합니다. 아마 읽어보시면 그럴 거야. 그 다음에 13년 국가직 7급 문제를 보는데 여러분이 보시는데 322쪽 보세요. 322쪽에 뭐가 나와주고 있냐? 뭐가 나와주고 있냐? 논리적 구성 바로 위에 뭐가 나왔냐면 거기 나오는 1번, 2번, 3번 보면은 1번 보세요. 다양성의 확보 중요성에 대해 관점에는 두 주장을 대조시키고 있다. 두 개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글인가? 그렇죠? 상반된 주장을 맞세운 글인가? 두 번째, 유추, 확장된 비유의 원리를 사용하고 있는가? 유추, 확장된 비유의 원리를 사용하고 있는가? 셋째, 다양성이 사라진 사회를 여러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가? 분류란 뭐야? 나누거나 묶고 있는가? 그렇죠? 이어서 네 번째, 뭐죠? 사례를 나열하고 있는가? 뭐죠? 열거, 병렬식, 예시되고 있는가?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늘 습관으로 이야기하지 문제를 빨리 푸는 건 1번, 2번, 3번, 4번을 먼저 읽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를 보니까 이 글은 인과적이냐 추보식이냐 연역법이냐 귀납법이냐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글의 진술 방법이 쉽게 얘기해서 상대방의 주장을 내세운 뒤에 그걸 논파하고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죠? 비유하고 유추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먼저 읽고 여기를 먼저 읽고 주장과 대종가 그렇죠? 그 다음에 유추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있습니까? 나누거나 묶고 있는가? 그 다음에 네 번째 뭡니까? 사례를 나열해서 병렬식 전개로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가? 이걸 먼저 보고 지문을 읽으면 훨씬 쉽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읽었더니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야? 다양성의 문제야. 다양성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말입니다. 거기에 뭐가 나왔냐? 321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거기에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위에서부터 첫 번째 321쪽에 13년 국가의 7배 첫 번째 문단입니다. 첫 번째 문단을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점입니다. 위에서부터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까지 한번 끊어.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는 뭐죠? 해양 생물이 어쩐다고? 다양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입니다. 거기 나온 한마디로 다양성이 크게 줄었다 이런 이야기야. 그 다음이야. 척박한 환경에서
몇몇 특별한 종들만 득세한다는 점에서 자연 상태가 우리의 사회는 닮은 것 같다. 딱 보니까 비유구만 이제. 비유구만. 그죠? 그래서 어떤 특정 집단이나 개인들에게 앞으로 어려워질 경제 상황은 새로운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사회 전체로 볼 때 그다지 바람직한 생각은 안 된다. 아니다. 왜냐하면 자원과 에너지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들 몇몇 집단들만 존재하는 세계에선 이들이 쓰다 남은 물자와 이용하지 못한 에너지는 고스란히 벌 수밖에 없고 따라서 효용성이 극히 낮기 때문이다 그랬네. 그러므로 결국은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야? 결국은 거기 어딥니까? 위에서부터 6번째 줄 하지만이야. 그죠? 하지만 이는 사회 전체로 볼 때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요. 뭐가 바람직하지 않아?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고 바다 생물이나 인간 사이가 해결화되는 것은 그렇죠?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야. 그죠? 그래서 말입니다. 결국은 답이 뭐가 되는 겁니까? 거기는 답이 2번이 되는 거야. 보세요. 뭐죠? 바다는 단지 화재를 유도하고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뭐야? 끌어낸 것에 불과하고 유추죠. 그 다음에 뭐죠? 결국은 다양성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야. 그죠? 그러면 다음 몇 번이야? 2번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뭐죠? 두 번째 논리적 구성입니다. 논리적 구성에 보니까 뭐가 나와? 열거식 구성이야. 몇 개의 대등한 화제를 나열해 놓는 방법이다. 첫째, 둘째, 셋째 나오죠? 이거 보고 뭐라 해서 내가 분석이다. 이거 보고 우리가 분석적 진수이다. 인간의 특징이 무엇이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가는 것은 전부 다 분석이야.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가는 것은 모두 분석이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맞죠?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인과적 구성이야.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독립선무 이런 것은 뭡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투자하는 시간에 비해서 뭡니까? 시험 문제가 너무 안 나와. 특히 지방직 같은 경우는 지난 7년 동안 7년 동안 단 한 번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안 나와요. 징하게 안 나와. 노력에 비해서 너무 안 나와. 그죠? 또 국가직에도 지금 그제 국가직에 공약 3장이 나오긴 했지만은 공약 3장 본 사람도 없을 것이고 아무도. 공약 3장 본 사람도 없을 것이고 공약 3장은 최후 1인까지 최후 일가까지 이런 것들은 보신 분이 아예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직에도 그제 뭡니까? 동성이 나오긴 했지만은 공약 3장이 하나 나오고 그것이 5년 만에 나온 거예요. 그게 거의 안 나와.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나는 동일서 업무는 대충 눈으로만 보고 이런 것도 있는 것도 있는갑다 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국사나 행정 하나 더 외워라. 어차피 그게 훨씬 유리하다. 이 동일서 업무 읽기도 힘든데 그걸 모두 읽어야 그 시간에 국사 하나 되고 국사 같은 경우는 과목의 중요도나 비하의 의미가 아니고 애운대로 점수가 올라가잖아요. 행정법 이런 것들은 이건 동일서 업무는 어디서 나올지도 모른디 그거 나올 가능성이 극히 낮은디 나는 학생들에게 관동별 구하고 동일서 업무 하고 있으면 우리는 호적 파분다 그래요. 뭐들하고 있냐 그냥. 그래서 대충 이런 거 나와 하면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그건 뛰어불자. 그게 편하다.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과목 해라. 그래 그걸 일일이 막 복사하고 짜고 그걸 막 다 정리하신 분이 있어요. 정말 옆에서 보면 안타까워 죽겠어. 그래서 왜냐면 내가 또 하려는 이야기지만은 그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맞을 문제를 정확히 맞는 거야. 공약 3장 그제 국가직에 나오긴 했지만 공약 3장 배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거 결정주로 현재 고등학교 교과서에 동일서 업문이 없어. 고등학생들이 동일서 업문을 배우지 않아요. 배우질 않아. 근데 뭘 그걸 하냐고. 왜냐하면 어차피 고등학교에서도 안 배우는 건데 지금 고등학교 교과서에 고등학교 교과서 18종 교과서인데 18종 교과서 16종 교과서 동일서 업문이 없어요. 없어. 그리고 이제 뭡니까? 전부 실용문들이 많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방향을 좀 잘 보고 가야 된다. 방향. 그죠? 그래서 괜히 뭡니까? 그런 거 있죠? 우리 그런 학교 다닐 때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문제 한 문제 안 나온 거 있지? 그 반대로 이런 거 안 나오고 대충 봤는데 나중에 보면 시험 문제에 들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맞을 문제를 정확히 맞는 게 중요하지. 물론 뭡니까? 남들이 틀리는 문제를 맞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 남들이 모르는 건 나도 몰라. 근데 남들이 맞는 것을 나도 맞아야 돼요. 근데 남들이 모르는 건 나도 모르고 남들이 맞는 건 나는 틀리고 그러면 당해 떨어지지. 맞을 것만 맞자.
맞을 것만 정확히 맞자. 그러면 국어는 85점 나와요. 그럼 85점 나와. 그걸 동의선문 하나 더 맞아서 그 광동별곡 하나 더 맞아서 1점 올려오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 그거 광동별곡이 249구거든. 249구를 하는데 그걸 하는데 그 어딥니까? 어떤 사람 막 귀여운가 이런 거 하시는 분도 있어. 난 답답해 죽겠더라고. 나오면 틀려버려 그냥. 틀려버려. 틀려버려. 그냥 과감하니. 저도 낸 사람의 성의도 생각해줘야 돼. 내 생각해줘야 돼. 그러고 나중에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 맞을 문제만 정확히 맞으는 게 시간 낭비야. 내가 보면은 시간 낭비야. 그게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동의선문가들 다음 시간부터 그래도 다음 시간에 그거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동의선문을 볼 것인가. 그래서 수평과 수직을 나누는 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동의선문 수평과 수직만 보면 다 외우거든. 그래서 그냥 외워져 버리거든. 그 방법을 다음 시간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